하고 뭐 그냥 그 딸인가 막 치쳐 내려갔는데 내가 기절을 했다며 놀라가지고 아주 그때 보니까 막 피가 뚝뚝 떨어져 있어. 권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요즘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가 공동주택에 살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위층에 사는 분과 서로 이야기가 잘 돼서 층간소음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만 서로가 상식적인 선에서 조심하고 또 항의하고 싶어도 좀 참고 이러면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세상 모든 게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층간소음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걸까요? 아니다. 막을 수도 있다.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 취재한 SBS 경제정책팀의 조윤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취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정부 부처죠. 그중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네. 바로 어제죠. 4일부터 새로운 층간소음을 이제 줄이겠다는 대책을 시행을 했어요. 어제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까? 네, 네. 예, 어제 어떤 새로 내용이죠? 발표를 했는데 예. 이제 층간소음 이제 뭐 사후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측정 기준을, 측정 방식을 바꾸는 이제 여러 대책들을 좀 내놨거든요. 예. 그러면서 요거 일정을 알게 되고 미리 좀 기획 취재를 준비를 하면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후 인증 측정 방식을 바꾼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사후 인증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지금은 예. 지금 이렇게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하면 쉬운데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형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지을 건데 이걸로 혹시 층간소음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모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은 그게 통과가 되면 준공 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있네요. 그쵸. 처음에 보여줄 때는 제대로 해서 네네. 잘 만들 것처럼 딱 보여줘서 오케이를 받으면 그다음에 사실 시공을 할 때 정작 공사할 때 그렇게 하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대책이 새로 나온 건데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된 게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또 한 번 두드려 보고 한번 괜찮은지 실제로 소음이 좀 덜 들리는지 체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여러 허점이 좀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 어쨌든 정부는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사후에 검사를 해서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이대로 저 아파트 다 지었는데 이거 문제가 크네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더니 이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거 다시 보완 공사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은 당장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기준을 그러니까 못 미치거나 혹은 미달하거나 하면은 이제 정부가 뭐 보완 시공을 이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 아파트에 들어올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뭐 권고를 할 수 있는 건데. 권고예요 또? 네, 이게 의무조항도 아니고? 네네,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와 사는 입주민들 보고 당장 피해가 있으면 소송해서 그쵸. 그 피해를 배상받으십시오. 네. 조금 어처구니 없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빈틈이 많은 네. 대책이다 네. 이렇게 저희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도 아직 법 기준 자체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사실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는데 이걸 입주민들한테 뭐 손해배상을 뭐 요구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이 책임이 되려 입주민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취재를 하면서. 국토부가 고민해서 내놓은 방식이 그거다. 그리고 측정 방식을 바꾼다는 건 또 뭡니까? 네,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이전에는 네. 7.3kg의 타이어를 이제 위에서 이렇게 탕탕 치는 백머신이라고 하거든요. 기계가 이렇게 내려칩니까? 기계가? 네, 네. 예. 아예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또 직접 뭐 이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데시벨을 이 지금 화면 아래층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측정 소음을 쟀었는데 이제는 그 기계에 이렇게 탕탕 치는 게 아니라 고무볼을 내려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고무볼은 또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고무볼은 2.5kg이고 요거를 지금 1m 아래에서 예. 이렇게 떨어뜨리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예.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예. 사실 7.5kg의 타이어를 치는 거랑 예. 2.5kg의 고무볼을 이제 탕탕 내려치는 거는 충격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뭐 측정 방식이 되려 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고무볼을 던지는 방식으로 바꾼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조윤아 기자의 리포트를 보니까 실제가 사람이 느끼는 소음으로 봤을 때는 타이어를 두들기는 게 더 가깝다. 그래서 왜 덜 가까운 이걸로 바꾸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2014년인가에 이게 지적이 돼서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방식을 지금 와서 또 택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예. 직접 연구소에 가서 백머신으로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임팩트볼로 측정을 해서 예. 둘 다 들어봤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확실히 백머신, 그러니까 타이어를 내려칠 때 훨씬 소리가 크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감사원이 이전에 감사를 한번 했더니 백머신으로 측정을 할 때는 53데시벨이 나오고 예. 임팩트볼로 측정을 했더니 47데시벨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임팩트볼이 바로 이번에 국토부가 자 저걸로 바꿔라고 한 게 임팩트볼 그쵸, 방식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데 그거는 감사원이 7년 전에 8년 전인가 이미 하지 말라고 했던 거라는 거죠. 네, 하지 말라고 해서 예. 이게 도입이 됐었다가 1년 3개월 만에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백머신으로 돌아왔었거든요. 왜냐면은 백머신으로 하면은 불합격인 아파트 바닥이 이제 임팩트볼로 하면은 합격으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기됐던 걸 다시 이제 불러일으키는 건데 이제 이걸 갖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국토부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굳이 이거를 다시 들고 나온 거냐. 예. 이렇게 했더니 이제 국토부 설명은 일단 사람이 듣는 층간소음 소리가 이제 백머신은 타이어로 내려치는 거고 고무볼을 내려뜨렸을 때 그 소리가 실제 층간소음과 예. 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백머신이 아니라 임팩트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추세를 따르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국토부가 어제부터 시행한다는 방식이 우리 조윤아 기자가 취재하고 확인해 봤을 때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던 것 같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이 있느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리포터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어떤 방식이 정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중간 광고 보시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조윤아 기자가 직접 취재했던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층간소음 그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층간소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어제 8시 뉴스에 보도했던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방식이 어떤 겁니까? 일단 지금 아파트 방식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바닥에는 이제 2cm 되는 스티로폼을 까는 게 그게 지금 흡음재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스티로폼 까는 게. 네, 예. 그게 단열재 역할을 하면서 또 소음을 줄이는 흡음재 역할을 하는데 한 건설사가 이제 그 흡음재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를 좀 섞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무도 좀 섞고 다른 건축 재료도 좀 섞어서 이 배율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흡음재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한 바닥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서 좀 들어보니까 성인 남성이 이제 위에서 이제 콩콩콩콩 뛰면서 네. 한번 실제로 아파트에서 들어봤거든요. 얼마나 소리가 들리는 건지.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실제로 좀 적게 들리기도 하고 데시벨 측정해보니 그 기준보다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예 안 들릴 수는 없어요. 예. 덜 들린다. 그렇죠. 피해가 좀 덜해진다. 네. 참을만 합니까?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전에 그냥 일반 바닥에서는 확실히 이게 뭐 쿵쿵쿵쿵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이 새로 만든 구조에서는 좀 소리가 덜한 약간의 진동 정도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스티로폼에다가 흡음재 같은 재료를 뭐 한층 더 깐다는 겁니까? 그죠, 밑에 고무가 들어가고요. 예, 밑에 그리고 고무가 들어가고. 애초에 그 스티로폼 자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좀 그 원래 스티로폼 사이에 약간 구멍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로 소음이 들어가지 않게끔 했다는 게 그 건설사의 설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기술이 있는데 왜 지금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그 기술을 안 쓸까요? 이런 기술이 있는데 사실 아파트에 적용이 안 된 게 참 저도 애석한데 이게 보면은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만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행사나 아니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도 많이 그렇죠. 관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기술을 쓰면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또 돈 문제가 나오는 건데 건축비 아끼려고 이런 기술들 쓰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아파트 짓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사실상 외면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가 이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사실 정부가 이런 기술들을 쓸 수 있게끔 뭐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유인책을 줬으면 참 좋았겠죠.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정부는 그런 정책을 쓰진 않았었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네. 때 뭐 만약에 이런 기술을 도입한 곳이 있다면 그런 거를 실제 모델하우스에서 전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보고 뭐 이 아파트가 정말 소음이 적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저는 생각해 보건데 뭐 층간소음 기준을 넘지 못한 곳이 있다면 그런 아파트 건설사들은 아예 이름을 이제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사람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에 서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났었죠. 저희가 보면 살인 사건 2022년 7월 얼마 전에 있었고요. 또 지난해 11월에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 9월에도 전남에서 살인 사건 2016년 7월에는 경기도에서 살인 사건 2013년 5월에서도 살인 사건 정말 층간소음은 저희가 이렇게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큰 충격이고 피해죠. 피해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잠을 못 자니까 스트레스죠. 소음 때문에 깬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게. 밤에 잠 못 자고 그럴 때는 진짜 올라가서 진짜 어떻게 막 해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감정을 잘 추스려야지. 그게 안 되면은 사고가 나는 거죠. 부르고 싶어요, 솔직히 어떨 때는. 난감이 교차하죠. 근데 관리소에서도 뭐 그분들이 무슨 뭐 사법권이나 뭐 형사권을 가진 게 아니니까. 물론 뭐 한두 번 올라가서 뭐 응? 그 사람들이 또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대책이 없죠. 자, 이렇게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은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또 정안되면은 법원에 소송도 내곤 하는데 그 피해를 배상받기가 또 그 피해를 인정받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의 이야기더군요. 생활소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이제 소음이 입증이 된 경우에는 배상이 인정이 되고요. 층간소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지금 그 관련해서는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 감정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사적으로 그 피해자 쪽에서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더라도 그거는 또 그 개인이 그 녹음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층간소음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도대체 이렇게 피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우니까 뭐 커뮤니티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글을 올리실 경우에 자칫하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도 법조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곳에 대해서 윗집에서 이것을 허위사실 혹은 사실적시에 명예훼손이라고 그 아랫집 분을 고소한 사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을 이제 공동체에 호소한 것만으로 이제 오히려 형사처벌까지 하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 형사처벌이는 항상 최소한에 그쳐야 하거든요. 굉장히 좀 과잉된 잘못된 법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버리고 어떤 면에서 가해자가 내 이름을 적시했다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아래층에 사는 분들이 가해자가 돼버리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취재를 해서 네. 이런 것도 좀 잘못된 법 해석이다. 좀 바꿔야 한다는 거 좀 꼭 한번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취재해 듭니다. 보겠습니다. 예, 조현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